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리 대비하자는 의미인데요. 오늘 안전지킴이 119 브리핑에서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주택 전기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황서현 소방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주택에서 전기 화재가 많네요, 생각보다. 네, 겨울에 전기를 사용한 이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이 전기 시설의 부하가 가중되고요. 또 옷가지 그리고 이불류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이 전기 시설들이 덮어지면서 네. 열이 축적되는 조건, 그러니까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평소보다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 지역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요. 특히 눈에 띄는 그런 점이 있는데 전체 화재 대비해서 주택 화재의 비중이 25%에 불과한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그러니까 사망자는 75%가 주택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28%로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기 없이는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이 계절이 전기의 역습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콘센트나 분전함, 일명 두꺼비 집에서 화재가 또 발생하는데 이게 화재 빈도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매해 평균 한 150여 건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는 콘센트 안에서 합선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분전반 안에 한 전선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되는 건데요. 사례로는 어제 춘천의 한 단독주택 주방에서 네. 콘센트 안에서 전선 과열로 추정이 되는 화재가 나기도 했고, 또 태백에서는 주택의 전기 계량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합선이 나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멀쩡한 콘센트, 분전함에서 불이 나느냐?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낡았다는 건데요. 네. 안 그래도 전자제품이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포함한 전기시설이 이미 낡아 있는데,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이 시기에 전열기기까지 더해지면서 이 전기시설들이 버티질 못하고 가장 약한 부분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점검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분전함이나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도 이 전기 화재 현장에 가서는 정말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로 불을 꺼야 되는데 물은 아시다시피 전기가 통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조심하는데 여기다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소리, 그리고 스파크가 튀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압도되기 십상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요, 갑자기 방 안에 있는데 콘센트에서 뭐 스파크가 튀거나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난다, 정말 놀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요, 절대 물은 뿌리면 안 된다. 아무리 네. 불이 나도요, 절대 물은 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 물론 뿌리는 그 순간에는 감전의 위험성이 낮지만 뿌리고 나서 방 바닥에 이렇게 고인 물로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물 뿌리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일단 가능하다면 전기를 차단하는 것, 분전함에서 전기를 차단하든지 코드를 뽑든지 그런 전기를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소화기로 진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초기 진압을 하지 못했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대피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콘센트 화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죠. 정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문어발 콘센트는 정말 위험하다. 네. 한 전선에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전열기구,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 조리기구, 이를테면 네. 쿡탑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콘센트나 멀티탭을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탭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당연히 전기를 차단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공동주택에 아마 관련됐을 것 같은데 화재 감지기에서 경보가 울리면 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네,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듣자마자 알림 소리를 듣자마자 대피해야 되나요? 뭐 눈앞에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도 않는데 바로 그렇죠. 뛰쳐나가야 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피하시라라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러나 최소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건 또 잘못 울리네. 불이 날 리가 없어. 라고 이제 경보를 무시하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이제 올 2월부터는 불이 난 층, 네. 그렇게, 울리게끔 돼 있는데, 울린다는 건 내 집 주변에서 불이 났다라는 거니까요. 이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네. 꼭 대피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